한국으로 성형수술을 하러 여행 온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사고로 부작용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형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 의사는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술 전에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환자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았고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을 겪었는데요. 이후 다른 C 이비인후과에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 B씨가 성형수술 과정에서 코 속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봉합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C 이비인후과에서 거즈를 제거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무각증 상태가 됐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요. 법원은 A씨가 이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B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거즈의 개수와 제거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A씨의 내원 사실을 전부 기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수술 후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A씨의 코의 변형과 무각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C 이비인후과로부터 상급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A가 이에 응하지 않고 1차 진료기간을 이용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무각증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A씨의 무각증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해 3%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성형수술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업심 판례는 미용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까지 보장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족 정도가 아니라 처음 기대했던 미용 효과가 너무 동떨어져서 재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돼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결심하셨다면 먼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목적, 기대하는 결과, 부작용 가능성, 그리고 수술의 한계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술인 만큼 성형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